안녕하십니까? 대치맘 잉글리쉬 배수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부사 처음 시작하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처음 시작하기 수업이었죠? 오늘 배울 관계부사도 관계대명사처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 즉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요. 하지만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부사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부사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얘기는 뭐냐? 관계대명사의 대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문장의 기둥 역할은 못하고요. 꾸며주는 역할, 장식물, 즉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 형태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문장의 기둥 중에 빠진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겠어요? 문장의 기둥,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뭔가 하나 빠져 있으면 그 역할을, 이 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책임져 줄 수 없으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문장의 기둥이 필요한 게 다 들어차 있는 형태가 와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예문을 보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와 이어서 관계부사를 설명할게요.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We first met on that day. 우리는 그날에 처음 만났어요. 자, 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특정한 날이라는 걸 강조할 때 쓰는 거죠. 중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갔죠. 왜 그렇겠어요? 주어동사 절과 주어동사 절을 가운데에서 이어야 하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뒤에서 동격 관계인 내용을 볼까요? the day 하고 그리고 that day가 동격 관계죠. 얘는 선행사가 될 거고요. that day가 앞에 있는 the day와 동격이니까 뭐 또 반복해서 일반 명사를 쓸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on it, it 같은 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죠. 얘를 it 같은 대명사로 바꾼 뒤에, 자 이제 합합니다. 이 that day를 it 같은 대명사로 바꾼 뒤에 이 대명사를 누구랑 합한다? 접속사가 있는 쪽으로 옮겨서 쾅 부딪혀서 합하면 일단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그리고 무슨 격이에요? 이 that day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무슨 격?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대명사로 바뀐 뒤에 접속사와 쾅 부딪히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옮겨놓은 그 결과물을 써보면 I remember the day 하고 나서 which we first met 하고 나서 on까지 있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써도 딱히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봐서 알겠지만 요 which라는 관계대명사 속에 들어가 있는 대명사가 that day를 가리키죠. 근데 이 전치사는 이 that day와 연결되는 bond가 강하잖아요. bond가 강한 말이죠. 둘 간의 관계가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 on이 뒤에서 덩그러니 있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 당연히 이 전치사 on이 관계대명사 which 앞으로 이동되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일반적이겠죠.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which 속에 들어가 있는 that day가 바로 on that day처럼 전치사와 묶여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굳이 덩그러니 떨고 놓지 않고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게 되면 그 결과물을 또 쓰면 어떻게 될까요?
I remember the day 하고 나서 on which we first met.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o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고 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앞에 있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부사 when을 쓴다고 하죠. 자, 이게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관계라는 게 접속사를 의미하죠. 그러면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치사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요? 접속사를 앞으로 보내면 뒤에 전치사 그리고 대명사 이렇게 남겠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를 한글로 연상할 필요 없고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 있잖아요. For it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To him 그에게 For me 나를 위해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합해지면 한 덩어리의 부사로 쓰일 수 있죠. 결국 얘가 한 덩어리의 부사라고 생각하면 결국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니까 결국 관계부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 됐죠?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론적인 과정을 이해했으면 결과물은 외우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수학 문제 풀 때 근해 공식을 쭉 증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쭉 해보죠. 그리고 나서는 매번 근해 공식 증명하고 그 다음 문제 푸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리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해서 적용을 해야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이해되셨으면 결과물은 외워주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하나의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2번 문장 설명해 볼까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이것이 그 집이다. and 접속사 절과 절을 이어주니까 나는 태어났다. 저 집에서 라고 하면 일단 저 집이라는 게 앞에 나온 그 집하고 동격이죠. 얘가 선행사고요. 앞에서 나온 the house 같은 집이니까 얘를 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죠. 대명사로 바꾼 뒤에 누구랑 합한다?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꾼 이 둘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쾅 부딪히면 앞에 전치사 in이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의 형태가 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for me, to him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이 오죠. 얘를 대명사로 바꿨더라도 그 대명사는 전치사 in 뒤에 나오는 대명사니까 목적격이겠죠. 접속사 and와 합해지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가 되겠죠. 자,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is is the house 하고 나서 which I was born in.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제일 끝에 전치사 in이 빠지면 안 되겠죠. 아까랑 똑같은 건 뭐겠어요? 이렇게 전치사 in을 제일 끝에 써도 뭐 틀렸다고는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전치사 in이
어디로 옮겨가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 전치사 in이 관계대명사 which 앞으로 이동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겠죠. 왜 그러겠어요? 관계대명사 which 안에 들어가 있는 대명사가 the house를 가리키죠.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that house, 그 집에서 전치사는 which 속에 들어가 있는 대명사인 that house와 연결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본드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in이 which 앞으로 이동해서 쓰이는 게 좀 더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선행사가 장소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Wher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에서는 on which를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타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on which를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꿨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밑에 거는 in which를 where라는 관계부사로 바꾼 뒤에 장식물로 쓰죠. 이것이 내가 태어났던 그 집이다.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떠났다. For that reason. 여기서의 for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겠지. 그는 그 이유 때문에 떠났다. 자, 여러분들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잇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but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했죠. 선생님이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 가운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and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문맥에 어울리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그 이유 때문에 떠났다. 그 얘기죠. 여튼 절과 절을 이어주는 문맥에 맞는 접속사 but을 썼고요. 자,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뭐가? The reason과 that reason이 동격이죠.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겠죠? That reason은 반복되니까 대명사로 바꾼 뒤에 누구랑 합한다? 접속사 but과 대명사로 바꾼 이 부분을 이동시켜서 쾅 부딪혀서 합하는데 전치사 for 뒤에서 썼으니까 얘도 역시 이 자리에 썼을 대명사도 역시 목적격 대명사겠죠. 접속사와 합해지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를 쓰면 되겠죠.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The reason is 죄송합니다. 옮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얘를 대명사로 바꾼 뒤에 그 대명사를 접속사가 있는 쪽으로 이동시켜서 쾅 부딪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ich he left for 이런 형태가 되겠죠. which he left for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문제는 which he left for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 절로 바뀌었잖아요. 누굴 꾸며준다? 선행사는 더 reason이니까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선행사 뒤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빠뜨릴 뻔했네요.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reason 하고 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인데 문제는 어차피 전치사 for가 관계대명사 which 속에 들어가 있는 대명사 that reason과 본드가 강하니까 결국엔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which 앞으로 이동을 하겠죠. 아예 이동시켜 버립시다. 보기 좋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물이 the reason for which
he left.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떠났던 그 이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The reason for which he left is unknown.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전치사 for 뒤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for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였죠. 그가 떠났던 그 이유는 is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 얘기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어디를 어떻게 바꾼다? 어디를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죠. 선행사가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관계부사 Y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예 관계부사로 바꾼 형태로 패러그래픽을 하면 The reason why he left is unknown.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이유? 그가 떠난 그 이유. Y는 관계부사고요. 그는 떠났다. 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관계부사인데 선행사가 이유니까 관계부사는 Y로 쓴 거고요. 됐죠? 자, 4번도 볼까요? 4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I don't know the way.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다. 나는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녀가 여하튼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얘기죠? 자, 문장과 문장을 이어야 되니까 뭐가 일단 있어요?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that way라는 것은 앞에 있는 the way와 동격이니까 the way가 선행사겠죠. that way는 대명사로 바꿀 수 있지.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 대명사와 뭐를 합해요? 접속사를 합해서 쿵 부딪히면 전치사 in 뒤에 쓰는 대명사니까 목적격일 테고요. 선행사는 사물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that way가 대명사로 바꾼 뒤에 접속사 but과 합해져서 쿵 부딪혀서 which가 되고 전치사 in은 which 속에 들어가 있는 that way와 의미적 본드가 강하니까 전치사 in이 which 앞으로 이동하겠죠. 이동시켜놓고 나서 쓰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don't know the way인데 어떤 방식이에요? I don't know the way.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쓰고 볼게요. I don't know the way 하고 나서 방법이니까 how를 쓰면 안 되죠. 아까 전치사 뭐였어요? in이었죠. in이 앞으로 이동했으니까 in which she solved the problem.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전치사 in과 관계대명사 which를 합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관계부사가 된다 그랬지? 자, 관계부사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how가 되죠. how가 되긴 하는데 이 자리에 how를 집어넣을 수는 있냐? in which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바꾸면 how인 건 맞아요. 하지만 the way는 관계부사 how와 동시에 쓰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행사가 the way일 때는 관계부사 how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쓰면 안 되고요. 얘는 어차피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있을 때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 가능하다? 관계부사 how 쓰는 거 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쓰는 것도 가능하다?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서 쓸게요. the way how를 그대로 쓰는 건 안 되고요. 어떻게 쓰는 건 가능하다. 관계 부사 how만 쓰던가 아니면은 관계 부사를 생략하고 선행사 the way를 쓰던가 또는 the way 하고 나서 that을 쓰는 건 괜찮아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the way how만 안 된다 그랬죠. 관계 부사 how 대신에 이 that이라는 단어가 관계 부사 대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관계 부사 대용으로서의 that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the way 하고 나서 관계 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in which를 how라고 표시했지만 in which 자리에 how를 쓸 수는 있냐? 쓰는 건 안 돼요.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관계 부사만 쓰던가 선행사 the way만 쓰던가 the way를 썼으면 관계 부사 how를 관계 부사 대용으로서의 that으로 바꾸던가 관계 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던가 하는 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선행사 the way가 있는 상황에서 in which를 선생님이 how라고 화살표 냈지만 얘를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쓴 거예요. 얘를 쓰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the way까지만 쓰던가 the way를 안 쓰고 how만 쓰던가 이런 식으로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걸 쓰던가 이런 식으로 골라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관계 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꾼다라고 할 때 그 전치사는 어떤 내용을 쓰냐?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유에 해당될 때는 전치사 for를 썼죠. 이때의 for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방식에 해당될 때는 전치사 in을 썼죠. 예를 들어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할 때 전치사 in을 쓰죠. 자, 시간일 땐 전치사 뭘 씁니까? 관계부사 when은 예를 들어서 관계부사 when은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전치사 특정한 날을 강조할 때는 on 단위가 클 때는 in 단위가 작을 땐 a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 where를 쓰겠죠. 관계부사 where는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어떤 내용을 쓰겠어요? 넓은 장소일 때는 in 좁은 장소일 때는 at 뭐뭐 위에서는 on, 방향을 가리킬 때는 to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치사를 앞에 쓸 수 있겠죠. 그거는 문맥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그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명한 게 관계부사 처음 시작하기, 관계부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듣고 늘 얘기하지만 백지 꺼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내용을 쭉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펼쳐놓고 비교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백지 꺼내놓고 처음부터 쭉 써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셔야 그렇게 딱 한 번만 해보셔야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 관계대명사 처음 시작하기, 오늘 관계부사 처음 시작하기 이 두 개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 뒤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에 관련된 수업이 이 뒤에 또 있으니까 그 수업을 마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가 완결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